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산 원유 해상 수출 8개월 만에 최소, 유럽 직격탄, 미, 영, 일, 쿠웨이트 원유 증산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산 원유 자체가 이제 나가기가 어렵죠.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 세계가 러시아산에 대한 원유를 안 사기로 하면서 해상 수출 자체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죠. 이렇듯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넘어서는 등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일본은 쿠웨이트의 원유 증산을 위해 거액을 융자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알아볼 내용은 러시아산 원유 해상 수출 8개월 만에 최소, 유럽 직격탄입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에너지 관련 정보업체인 케플러를 인용해서 지난주인 3월 21일 기준 러시아산 해상 원유 수출 규모가 하루에 213만 9천 배럴로 근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주간 원유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감소한 것이죠. 원유는 보통 계약이 체결되면 수출까지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UBS는 하루 200만 배럴, 러시아 생산량의 4분의 1가량이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으로 전쟁 이전에는 전 세계 원유 및 석유 제품 공급의 7.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는 다음 달이면 러시아산 원유 공급 규모 감소가 300만 배럴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에너지 공급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에서 공급되고 있는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러시아 자체가 원유를 생산하는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감소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글로벌 정유사들과 거래소들이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보이콧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작 러시아산 원유 가격은 이전보다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는 러시아 때문이죠. 보이콧 이후 전체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석유 생산사인 루코일은 지난주 러시아산 원유를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31달러 낮게 판매를 했는데 이는 2주 전의 격차인 28달러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이 원유를 배출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반면 지난주 브렌트유 벤치마크 가격은 배럴당 약 117달러로 전주 대비 9% 상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감소로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FGE에 따르면 유럽은 하루 약 76만 배럴의 러시아산 경유 공급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석유산업협회인 UFIP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해 경유 수입량 2,500만 톤 가운데 4분의 1가량, 다시 말하면 한 1,000만 톤 가까운 규모가 러시아산이었다라는 것이죠. 2020년 기준 영국은 전체 연간 경유 수입량의 18%를, 독일은 3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존도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4분의 1, 그리고 영국과 같은 경우는 18%, 독일은 30%, 그나마 영국이 제일 나았죠. 이렇듯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에 너무나도 많이 의존했다.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의 제재에 상당히 불만족했다라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 운전자들이 경유값 급등으로 운전을 자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유럽 내 소비자 물가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유럽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협회 회의
UNCTAD는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2%로 1%포인트 낮췄습니다.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의 절반인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의 3%에서 2.4%로 낮췄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되자 지금 미국과 유럽 국가, 일본 국가들은 지금 원유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라크 전쟁 이후 지금 증산이 어려운 쿠웨이트에 원유 증산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 은행은 쿠웨이트 원유 증산을 위해서 1조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을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26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미즈호 은행, 미쓰비시 미토모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등 일본의 3대 메가뱅크가 미국, 영국의 주요 금융사들과 협력을 해서 쿠웨이트 석유공사에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가량을 융자하는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죠. HSBC와 JP모건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원유 증산을 위해 일본의 자금 지원까지 요청했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쿠웨이트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원유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 상황을 그대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입장이죠. 니케이는 미국, 영국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로 국제시장에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의식해 쿠웨이트의 증산을 직접 지원하면서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텍사스산 원유, 텍사스산 중진류라고도 하죠. WTI 선물 가격은 최근 배럴당 11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영국 에너지 기업인 BP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 수출량은 2020년 2억 6천만 톤으로 유럽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연 뒤에 성명에서 우리의 러시아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처를 하고 이를 끝내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미 쿠웨이트는 지난 2월 하루 2만 7천 배럴의 원유 증산을 나서 261만 2천 배럴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여기에 추가적인 증산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산 석유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어려워요. 지금 현재 인도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공급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원천적으로 빠져나오기가 힘든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증산만이 살 길이죠. 오펙 회원국 중에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사우디,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 업체, 일본과 같은 경우는 또 쿠웨이트. 그래서 사우디,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지금 증산을 노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미국은 지금 사우디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패트리엇 미사일까지 다시 공급해주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이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지,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